성장 경로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위해서 미국의 뉴딜 정책에 번복하는 한급한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력으로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장 경로를 회복하며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르는 구조적 변화의 특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고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경제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130달러를 투자를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그린 경제 전환에 실패할 경우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경쟁 우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에 플랫폼 노동, 원격 근무 확대 등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시장 재편에 따라서 이 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는 부담과 우려를 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도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구조와 추진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입니다.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우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안전망을 토대로 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재정 투자, 그리고 항구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서 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제 10대 대표 과제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비대면 수요가 커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능과 그다음에 역동성을 촉진 확산하기 위한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린 뉴딜은 저탄소 친환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재정 투자로는 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투입을 하게 되겠고, 민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쉽게 체감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 전략은 이번엔 크게 세 가지 피리어드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대전환의 착수기로서 총 사업비 6.3조 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21년부터 22년까지는 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한 디딤돌 마련기로서 누적 총 사업비를 68조 원 가량을 투입하게 됩니다. 끝으로 새로운 성장 경로 안착을 위한 대전환 착공기인 25년까지에는 160조 원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은 총 사업비 58조 원, 일자리 90만 개, 그린 뉴딜은 총 사업비 73.4조 원, 일자리 66만 개, 안전망 강화는 총 사업비 28조 원에 일자리 34만 개 가량이 창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의 그래프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을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총 사업비 160조 원 중에서 국비가 114조 원이고 지방비 25조 원, 민간 자금이 한 21조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분야별의 세부 과제의 투자 계획과 일자리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 가지 부세부 과제별로는 다음 페이지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추진 방향은 일단 디지털 국가의 달성을 위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DNA 등 인프라를 까는 것이 첫 번째이고, 포스트 코로나 유망사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과 함께 전 산업의 5G와 AI 융합을 확산하도록 하고 이 5G와 AI에 기반한 지능형 정보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며 아울러 K사이버 방역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의 교육 인프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망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의 보급도 확대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를 해서 현직 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도 28개 설치하도록 하고 K무크의 내용도 좀 더 확대하는 한편 공공직업훈련도 스마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대면 산업의 육성입니다. 우선 비대면 산업은 첫 번째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을 18개 구축하도록 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1000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등에도 IoT,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를 확산을 하기 위한 바우처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1560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사회도 지원을 해서 이러한 비대면 수요에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SOC 디지털화입니다. 우선 교통, 디지털 트윈, 숫자원 재난 대응 등 4대 분야의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고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산단을 통해서 공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해운에 걸친 스마트 물류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의 추진 방향은 우선 인프라, 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함께 녹색 산업도 혁신을 통해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재생에너지 302년 이행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하고 탄소 중립 목표로 경제 사회에 과감한 녹색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에도 전체 교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스마트 그린 도시와 도시숲, 생태계 봉원 등에도 역점을 주도록 하겠고 상하수도에 걸친 스마트화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우선 녹색 선도 유망 기업을 육성을 하고 저탄소 녹색 산단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R&D, 금융 등 녹색 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망 강화입니다. 우선 이 추진 방향은 위기 발생 시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사람 투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민 대상의 고용 안전망 구축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울러서 기초생활보장의 경우에는 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상병수당도 영구의 영용을 시행한 이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과 전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람 투자입니다.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10만 명과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하도록 하겠고 직업 훈련 체계도 미래 적용으로 개편을 해서 미래형 핵심 실무 인재 18만 명 그리고 대학생 신기술 분야 융합 전공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에 뒤처질 수 있는 농어촌이나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어촌에는 농어촌 마을 1200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공공 와이파이도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 역량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22쪽입니다. 이러한 3대 분야 28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대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표 과제에는 10개를 뽑았는데 그 선발 기준을 보면 운전 파급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촉진에 효과가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하고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앞으로 민간 투자의 파급력과 확장성이 있는 5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10대 대표 과제를 엄선했습니다. 이 10대 대표 과제의 총 사업비는 22년까지는 43.4조 원이고 25년간 총 사업비 101조에 일자리가 111만 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3가지입니다. 데이터댐, 지능형 정보, 스마트 의료 인프라이고 그린 뉴딜 분야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그린 합쳐 있는 융합 과제는 4개인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겠습니다. 대표 과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관계부처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때문에는 23페이지의 데이터 때문은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14만 개 신속 개방들이 됐고 5G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 컨트롤 타워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AI 지능형 정보입니다. AI 지능형 정보라는 5G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보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맞춤 행정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을 둔 올 디지털 민원 처리 등을 했고 블록체인도 국민들의 그 서비스에 확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도록 하겠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정밀 의료를 위한 닥터헬스 2.0도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계통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를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를 하고 교육 환경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BTL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태양광 발전시 설치나 친환경 단열재 보관 공사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무선망 와이파이 100%를 조기 구축하고 노 PC 노트북 또 교육용 태블릿 PC 등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안전한 국토 시설 관리를 위해서 도로, 지하 공간, 항만, 댐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 공간의 현실 공간과 쌍둥이를 구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D 지도, 또 정밀 도로 지도 등과 함께 지하의 공동구 댐에 대한 지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입니다. 이건 핵심 기반 시설을 디지털해서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을 스마트화하도록 하겠고 재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며 침수 위험에 대한 신속한 알림 시스템도 추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재개정할 계획입니다. 29쪽 스마트 그린 산단입니다. 이건 디지털 기반의 고생산성 스마트 산단을 구축을 하고 에너지 고효율과 저오염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현재의 산단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산단 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15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건소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노후 공공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전선 통신선 등의 공동지중화를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그린 에너지입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 등의 그린 에너지 활용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하고 석탄 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된 위기 지역 대상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업종 전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3만 대, 그다음에 수소차는 2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도 함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핵심 R&D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대 효과입니다. 25년에 있어 우리의 미래 변화상을 저희가 서술한 것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 산업은 데이터 시장이 43조 원 정도로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행정과 공공 클라우드는 100% 스마트화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선도 국가를 하기 위해서 그린 딜을 통한 그린 선도 국가에서는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이 22만 호 정도 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크린 팩토리 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또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실업 불안을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없는 더 보호받고 따뜻한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 명, 기초생보호 수급자도 113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촌 마을의 인터넷 마감 구축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 우선 최상위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VIP 주재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당정 협업 논의 구조도 구축이 되고 실무적으로는 기재부가 총괄하는 집행 지원 조직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주요 사항을 VIP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고 월 1, 2회 가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부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시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야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당의 K 뉴딜이 총괄본부가 함께 당정 협의를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지원단을 위해서 기재부 차관이 단장을 하는 실무지원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